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간단한 영작 공식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국어에서 명사와 동사가 함께 할 때 명사에 을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은 을을 찌우시고 명사를 동사 뒤로 넘기시고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국어에서 명사와 동사가 함께 할 때 명사에 그 외 조사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은 그 외 조사를 이것에 해당하는 영단어 전치사로 바꾸시고 동사 뒤로 넘기시고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독해는요? 독해는 역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영작과 독해에 관련해서 어떤 공식을 익히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이 예외 없이 100% 항상 적용될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그 믿음이 이따금씩 스트레스로 연결되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언어지 수학이 아니에요. 우리 언어는 100% 항상 적용되는 공식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다가 어떠한 예외를 만났을 때에도 언어란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하하하 웃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신 그 예외라는 것이 왜 존재하고 그러한 예외를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익혀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공식에서 예외라는 것은요, 이따금씩 이렇게 우리말 이것이 영어에 이것에 해당하고 우리말 이것이 영어에 이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칠판을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문법적으로는요, 같은 동사, 같은 명사를 사용했음에도 국어와 영어에서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자, 국어에서 목적어와 타동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영어에서는 부사와 자동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국어에서는 자, 부사와 자동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영어에서는 목적어와 타동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문법적 설명을 기억하시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국어와 영어에서 발생하는 현상 자체를 기억하시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자, 영어 문장을 접하다 보면은 우리 생각엔 꼭 필요하다 느껴지는 전치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 생각엔 불필요하다 느껴지는 전치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정말 궁금하시죠? 선생님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 이유를 밝혀냈거든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외적인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 대처 요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말에서 동사와 명사 사이에 을을 놓아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영작을 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영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목적어로서 동반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기에, 우리말에서는 목적어로서 동반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기에 영어에서도 동사 대 목적어 관계를 맺어주려고 했더니만 영어에선 그렇게 하지 않고 동사 대 부사 관계를 맺어줘야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국어에서는 타동사로 취급하지만 영어에서는 자동사로 취급하는 동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선생님 칠판에 적어놓은 이러한 동사들이 이런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동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암기하실 때에는 보다 뜻의 영단어를 암기하실 때 그냥 look으로만 암기하지 마시고 동사와 전치사를 함께 수거로서 암기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작하실 때는,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2번에 전치사에 모두 동그라미를 치신 다음에 이렇게 필기를 해보세요. 자, 영작할 때에는 꼭 써준다. 이 영작할 때 조심할 점이에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요, 사실 이 정도의 전치사는 우리 생각엔 불필요하다 느껴지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본래의 뜻을 살려주면 오히려 더 해석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냥 단지 을를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필기를 다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 공부하시다가요,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 어순의 문장을 만나시면요, 전치사, 명사는 부사로, 동사는 자동사로 문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개념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실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말에서 을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생각에 이 보는 동작에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이 그의 개라는 말이 본 대상처럼 느껴질지라도 엄연히 영어 문장 속에 전치사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어순의 문장을 만나셨을 때 독해를 하실 때에는요, 자,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시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전치사 본래의 뜻을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소년은 달렸다. 그의 개 옆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경우가 가능하겠고, 자, 그리고 방금 배운 것처럼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요, 전치사의 뜻을 죽이시고 단지 을를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만 더 매끄러운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소년은 보았다. 그의 개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따금씩 영어 선생님들께서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는 타동사다 라는 공식을 만드신 다음에 타동사 뒤에 있는 그의 개는 목적어다 라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을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 생각에도 그렇게 나쁜 설명 같지는 않고, 사실 선생님도 얼마 전까지는 그러한 설명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최근 들어와선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해석할 때 편의상 을을로 한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전치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선생님은 자동사와 부사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긴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러한 문법적인 설명에 너무 치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문법적 설명을 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선생님이 추천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문법적 설명보다도 자, 이렇게 동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가 존재할 때 전치사 본래의 뜻을 살렸더니 오히려 해석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이 전치사를 그냥 을로 해석을 해본다라는 요령을 익히시는 거 있죠?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말에서 명사와 동사 사이에 에에서 에게로 와 따위에 그 외에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라면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영작을 하면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영작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일명 자동사 같지만 타동사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동사들인데요. 자, 선생님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동사들을 한번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시냐면요, 엔터를 그냥 들어가다로만 암기하지 마시고 로 들어가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리는 그냥 결혼하다 라고만 암기하지 마시고 와 결혼하다 라고 그냥 암기를 하시는 거죠. 자, 단어를 암기하실 때 마치 어떠한 전치사가 동사 안에 이미 흡수되어 있는 듯한 기분으로 이 동사들을 암기해 놓으시면요, 자,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에 메리를 와 결혼하다로 암기해 놓으셨을 테니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보다 매끄러운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자, 영작을 하실 때에도 엔터를 로 들어가다 라고 암기를 해 놓으셨을 테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전치사 인투를 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셨을 때에도 그녀는 가게에 로 들어가다 라는 식으로 중복감이 생기잖아요. 그럼으로써 전치사를 쓰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 공부하시다가 주어, 동사, 명사, 어순의 문장을 만나게 되면은 이 명사는 목적어, 이 동사는 타동사라고 문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때에도 해석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목적어에다 을을 붙여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목적어에다가 을을 붙이면 좀 해석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을을 외에 다른 글자를 붙여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글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동사 속에 넣어서 암기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암기하지 못한 동사라 할지라도 동사 뒤에 명사가 있길래 을을 붙였더니 뭔가 이상하다. 아, 그러면 이런 메리와 같은 특성을 갖는 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을을 아닌 다른 글자를 붙여갖고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요령도 익혀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필기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영어의 목적어를 해석할 때에 항상 을을 붙이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필기를 해 놓으시고, 자,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그토록 궁금해 하셨지만은 이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적은 없는, 아니 왜 영어의 동사 중에는 우리의 기준인 을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착각하기 딱 쉬운 그러한 동사들이 있는 것일까에 대한 선생님의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시는 사전으로서 영한사전이 있지요. 자, 영한사전에서는 영어 동사 리슨과 유사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듣다라고 해석을 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듣다가 자연스러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니 이 사이에 전치사 to를 꼭 써줘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 여러분들 영영사전 아시죠? 이 영어를 영어로 뜻풀이 해놓은 영영사전을 참고하게 되면은 영어 동사 listen을 귀를 향하게 하다 라고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듣다나 귀를 향하게 하는 거나 비슷비슷해 보이기는 해도 우리가 귀를 향하게 하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무엇에 귀를 향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동사와 무엇 사이에 전치사 to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어 동사 mary를 영한사전에서는 결혼하다 라고 해석을 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하다가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사이에 전치사 with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또한 영영사전을 참고해 보면은요, 영영사전에서는 영어 동사 mary를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 택하다 라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mary가 가진 이미지, 실제 이미지는 택하다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청혼을 할 때 marry me 라고 하죠. 이때 이 해석을 나와 결혼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이 mary와 me 사이에 with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 영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해석을 바꿔서 남편으로서 또는 부인으로서 나를 택해줘 라고 할 때에는 이 marry 다음에 me를 그냥 쓴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린 이 분석은요, 영한사전에서 영어 동사를 100%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이 선생님의 분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분석이 선생님의 최초인 건지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분석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서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있었구나 정도의 재미삼아서만 한번 들어보셔야지, 실제 적용을 하시려면은 영어 동사를 영영사전식으로 전부 다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이 영영사전식이라는 것이 암기하기 간편하지도 않아요. 간편한 걸로 치면 이 영한사전식이 더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적용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자타동사에 착각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으니 단어 암기는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영작은 이렇게 설명드린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서 이 관습적인 차이를 지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여러분, 관습적인 차이라는 것은요, 언어라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아무리 원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러한 방식을 자연스럽다고 느끼면은 그 또한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fly를 날다로 해석을 하고 이 영단어 flow를 우리말 흐르다라고 해석할 때 이 해석상 어떤 문제는 없어 보여요. 즉 이 영단어의 이미지와 이 해석된 이미지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때에도 영어 동사는 자동사이고 국어 동사는 타동사로 대우를 받는 이러한 차이점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때 관습적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국어 문장에서 새가 하늘을 난다 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그리고 한강이 서울을 흐른다 라고 흔히 말을 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나는 동작이나 흐르는 동작은요, 이 주체가 혼자 하는 동작이지 어떤 대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동작은 아니에요. 새가 하늘을 난다고 해서 하늘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하늘이란 새가 날 때 이 새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새가 날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이잖아요. 사실 이 공간적인 배경이라면 하늘에서처럼 이 부사의 형태로서 동사와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하늘을의 형태로 목적어로서 동사와 만나게 해줘요. 아무리 어떤 원리 원칙과 조금 맞지 않아 보여도 우리가 워낙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장 속에서 서울을 또는 하늘을도 목적어로서 인정을 해주고요, 또 이러한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날다와 흐르다가 비록 영향력은 없어 보이지만 이 국어 하절을 찾아보시면은 타동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fly나 flow를 장소, 부사를 동반시킬 수 있는 자동사로서만 사용하죠. 되게 신기한 현상인데, 영어에서는 이 자세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어떤 공간을 이동한다든가 같은 주어 혼자만의 동작 있잖아요. 그때 주어 쓰고 동사 쓰고 그 장소를 밝힐 때 장소 부사 형태로 전치사를 붙여서 동반시켜 주는 경우가 훨씬 많지, 이 동사 뒤에 목적어의 형태로 전치사 없이 동반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목적어 형태로 동반시키는 일도 흔히 일어나니까, 자 이러한 차이점은 관습적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하고 문장을 통한 접근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공부한 것이 우리와 영어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착각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칫 어떤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동사들은요, 사실 몇 개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추천해드렸던 그런 뭐 mail이라든가 아니면 enter 아니면 뭐 look at, listen to 따위 몇 개만 암기를 하시면 되지, 사실상 대다수의 동사들은 개념 그리고 어떤 국어적인 판단, 영어적인 판단이 사실 많이 일치하는 것들이 훨씬 많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하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오히려 어떤 개념과 국어적인 판단과 영어적인 판단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더 이해가 잘 될 거라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린 다음에, 자,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rise, rose, reason으로 3단 변화를 하는 이 동사 rise의 뜻은 오르다고요. raise, raised, raised로 3단 변화를 하는 동사 raise의 뜻은 올리다인데, 자, 여러분, 오르는 것은 혼자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죠. 그리고 이 올리다는 다른 것을 올리다라는 식으로 영향을 주는 분위기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 rise가 자동사이고 raise가 타동사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철자가, 이 스펠링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rise와 raise는 스펠링 구분도 명확히 해 놓으셔야 되고, 이 rise의 뜻이 바로 오르다이며 raise의 뜻이 올리다라는 이러한 뜻 구분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 이 rise가 자동사이고 raise가 타동사라는 이런 자타동사 구분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lie, lay, lay인으로 3단 변화를 하는 동사 lie의 뜻은 눕다, 누워있다 또는 놓여있다인데, 잘 보시면 전부 혼자만의 분위기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이고, lay, laid, laid는 남을 눕히다 또는 무엇을 놓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타동사인데, 이때는 스펠링이 유사한 정도를 넘어서서 lie의 과거형과 lie의 과거형인 lay와 이 lay의 원형 또는 현재형인 lay가 스펠링이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다가 이 lay를 만났을 때만큼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엑서사이즈 4번에서 3번 문장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는 다음에 이 lay가 이건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선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나를 확인해야 되겠죠. 영어의 목적어란 동사 뒤에 명사를 말하는데, 이 lay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in the shade라는 부사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 자동사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동사의 뜻 중에서 뭐 눕다나 누워있다 중에서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과거형이므로 과거 시간을 집어넣어서 누웠다 또는 누워 있었다 정도의 뜻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누워 있었다, 그늘에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정확한 그런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lie와 lay 말고 lie, lied, lied로 3단 변화를 하는 거짓말하다 뜻의 그런 lie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동사는 묶어서 같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이 동사만 한 10번 넘게 암기를 했다가 암기하고 까먹고로 되풀이 했던 것 같은데, 한 10번 이상 시도하면 언젠가 암기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기회 날 때마다 계속 암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처럼요, 이 혼자만의 분위기는 rise에, 그리고 영향을 주는 분위기는 raise에,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나뉘어 있는 경우보다는 이 영어에는요, 한 단어 속에 자동사로서의 뜻과 타동사로서의 뜻이 함께 들어있는 이른바 이 자타동사를 겸하는 동사가 훨씬 많은데요. 자, 선생님 여러분에게 조금 전까지는 이 자동사는 혼자만의 분위기를 낸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 자동사가 당하는 분위기를 내기도 해요. 그리고 타동사는 영향을 주는 분위기를 내겠죠. 자, 여러분, 동사 break에는 깨지다라는 뜻과 깨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데, 자, 이 깨지는 것은요,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거나 당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깨지다는 자동사로서의 뜻일 것이고, 이 깨다는 무엇을 깨는 거니까 타동사로서의 뜻이겠네요. 자, 그리고 이 adapt라는 동사는 적응하다라는 뜻과 적응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적응하다, 주어가 무엇에 적응하다, 이때는 을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다는 자동사로서의 뜻일 것이고, 자, 적응시키다, 주어가 누구를 무엇에 적응시키다, 이때는 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시키다는 타동사로서의 뜻일 텐데, 여러분 이렇게 자타동사를 겸하는 동사들은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에 그 동사가 현재 자동사로서 쓰이고 있는지 타동사로서 쓰이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3번 엑서사이즈 5번에 3번 문장을 한번 보면은, 유리는 아직까지는 깨진다인지 깬다인지 알기 어렵지만 우리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데, 이 브레이크 뒤에 쉽게라는 부사가 있지 명사인 목적어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때에는
자동사로서 쓰인 거니까 자동사의 뜻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깨지다를 선택하셔가지고 유리는 깨진다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이 4번 문장에서는요, 브레이크 뒤에, 브로크 뒤에 창문이라는 목적어가 보이기 때문에 타동사로서의 뜻인 깨다를 고르셔가지고 나의 아들이 깼다, 그 창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이고, 자 7번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 어댑트 뒤에 전치사가 시작된 걸로 봐서 이 어댑트는 현재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동사로서의 뜻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어댑트 앞에 did not이라는 이 부정의 느낌과 과거의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산업은 적응하지 못했다, 변화하는 상황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8번 문장에서는 이 어댑트 뒤에 his cows라는 목적어가 보이네요. 그러므로 타동사로서의 뜻인 적응시키다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 농부는 적응시켰다 그의 소를 새로운 음식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 영단어를 미리부터 모조리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러한 대처 능력을 키워 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자동사로서의 뜻과 타동사로서의 뜻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혹시 이 shake라는 단어의 뜻을 흔들다라는, 무엇을 흔들다라는 식의 타동사로서의 뜻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 shake 뒤에 목적어가 안 보여요. 그러면 분명 자동사라는 얘기인데, 이때도 주어는 흔들다 그러면 무엇을 흔드는지도 없는데 문맥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랑 방금 공부한 것처럼 영어는 자타동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동사일 때는 이런 분위기, 자동사일 때는 이런 분위기를 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흔들다만 알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흔들리다 정도의 뜻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타동사의 뜻을 조절하는 능력을 꼭 길러 놓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 가지 필기해 드릴게요. 자타동사의 뜻을 조절하실 때 팁, 요령으로서 알고 있으시면 좋은 게, 자, 여러분들이 지다나 동사의 끝을 지다나 되다로 끝내시게 되면은요, 자동사의 분위기가 아주 잘 나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분위기, 당하는 분위기를 잘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동사의 끝을 시키다나 개하다로 끝나게 되면요, 타동사로서의 분위기인 영향을 주는 분위기를 잘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이 동사의 끝을 하다로 하는 경우에는요,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다는 자동사도 되고, 그리고 또 타동사로서 쓰일 수도 있는 이 동사의 끄트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요, 자, 적응되다나 적용되다는 자동사로서의 뜻일 것이고, 적응시키다나 적용시키다는 타동사로서의 뜻이겠죠? 자, 잘 보세요. 하다로 끝나는 두 개의 단어를 준비했는데, 자, 주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됐다라는 것과 주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라는 것이 분위기가 서로 같죠. 그러므로 이 적응하다는요, 적응되다와 같은 말인 자동사인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시킨다와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어때요? 분위기가 같죠? 그러므로 이 적용하다는요, 적용시키다 쪽과 같은 타동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다는 혼자만의 분위기, 당하는 분위기 또는 영향을 주는 분위기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두 가지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다를 선택하실 때만큼은 조심해서 이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필기를 해드린다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당하는 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신 다음에 뭐라고 필기를 하시냐면요, 자, 꼭 수동태를 통할 필요는 없음. 다시 한번, 꼭 수동태를 통할 필요는 없음. 우리가 아직 수동태라는 문법을 같이 공부하진 않았는데, 이따금씩 수동태를 공부하신 분들께서 이 깨지다가 되려면 be broken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사로서 당하는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것과 이 브레이크가 자타동사를 겸할 수 있다는 걸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수동태 쪽 가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타동사를 겸하는 유형, 방금 공부한 것이 이
혼자만의 당하는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영향을 주는 분위기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자타동사를 겸하는 첫 번째 유형이었다면, 지금은 자타동사를 겸하는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가 뜻이 같아버려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뜻이 같으면 자동사면 자동사고 타동사면 타동사죠. 어떻게 자타동사를 겸할 수가 있느냐? 이때에는요, 자, 여러분 링을 잘 보시면은 똑같은 말이지만 실제로 혼자만의 분위기 당하는 분위기와 또 영향을 주는 분위기가 똑같은 단어 속에 공존하는 경우도 가능은 해요. 우리가 이 울리다가 주어에서 소리가 나다라는 뜻일 땐 자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벨이 울렸다처럼. 그런데 이 울리다가 이 목적어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다라는 의미일 때는요, 이땐 타동사예요. 잘 보면 철수가 종을 울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단어지만 혼자만의 당하는 분위기와 또는 영향을 주는 분위기가 동시에 날 수 있는 경우도 가능은 하고, 또 대체로 이렇게 뭐 체크나 리포트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경우는요, 이 양쪽 분위기를 다 낼 수 있어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조사하다, 무엇을 보고하다 이런 식으로 이 영향을 주는 이 타동사 쪽으로 많이 쓰는데, 이따금씩 타동사의 뜻을 그대로 유지는 하지만 목적어 없이 그냥 동사만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 뭐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그러한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자동사로 쓰기도 한다라고 표시를 해 놓는 건데, 어떤 케이스냐면요, 우리가 어떤 뉴스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때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홍길동 기자가 보고합니다 라고만 멘트를 끊고 기자에게 넘기죠. 잘 보면 홍길동 기자가 보고합니다 속에 이 보고하다에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에 이때에는 보통은 목적어를 동반한 채로 타동사로 사용하는 동사이지만 어쩔 때 목적어 없이 그냥 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로 쓰이기도 한다고 표시를 해 놓는 건데, 자, 여러분 이때에도 중요한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메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전을 보시면 타동사로서 결혼하다, 우리는 뭐 실수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와 결혼하다 이렇게 암기를 해놓기로 했지만 어쨌든 간 타동사로서 결혼하다, 자동사로서도 결혼하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이유도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타동사로 사용을 하지만 이따금씩 아예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고 메리 혼자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라고 봐야지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따금씩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메리미도 가능하고 메리 위드미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뭐 타동사니까 그냥 놓고 자동사니까 전치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전상에 이러한 표시를요,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선생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타동사를 겸하는 케이스 중에 마지막 유형인데요. 이때에는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가 뜻이 아예 달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암기를 해놓지 않으면 뭐 대처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는 코너가 나왔네요. 이 요약 정리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전에,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는 동안 국문법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국문법 공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와 국어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면 훨씬 쉽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위한 수단으로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이 수단으로서는 손색 없을 정도로 이 국문법을 약간 각색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 국문법을 전공하신 분이 그러한 선생님의 오늘 국문법 설명을 듣게 된다면 약간은 어설플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는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영어에서 동사 뒤에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는 목적어로, 동사는 타동사로 문법적 판단을 내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비동사도 동사인데 이러할 때의 동사 뒤에 명사는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보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이미 비동사는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왜 동사 뒤에 명사임에도 목적어가 아닌 보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 비동사 말고도 영어 전체 동사를 통틀어서 한 5개 남짓 정도는요, 그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경우 보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것은 앞으로 몇 강의쯤 후에 여러분들께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쯤은 살짝 무시해 주시고 그냥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고 그 앞에 동사는 타동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생님 스타일이죠. 선생님은 어떤 사소한 몇 개까지 포함을 한 채로 영문법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지만 그런 사소한 몇 개를 무시한 채로 영문법 설명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무시하고 그냥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이러한 것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완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죠. 자, 그러면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동사이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동반하는 동사이다 라는 것은 국어와 영어에서 공통적인 사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개념 정의 또한 공통적이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달랐죠. 국어에서는 을을 붙은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었다면 이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명사, 특히나 이 전치사 붙지 않은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개념 정의보다도 이 문장을 통한 접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만 말씀드렸지만은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념을 통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아리송하게 되는 그런 아리송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개념 정의 때 말씀드렸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자타동사를 구분짓는 핵심 키워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주어와 자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설명은요. 개념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주 이따금씩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설명들입니다. 우리가 동사들을 만나가다 보면은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자동사도 이따금씩은 만나게 되고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타동사도 이따금씩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한다면은 이 자동사니 타동사니 하는 이런 이름은요. 동사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도 이 문장 속에 을을 붙은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동사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이름일 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어와 자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도요. 영향력이 없는 동작이니 주체와 동작만 있으면 되지 뭐 하는 차원에서 나온 설명인데 자, 선생님이 예문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문장에 목적어가 없으니 listen은 자동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어와 동사만으로 충분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listen을 듣다라고 해석을 하든 귀를 향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든 그는 들었다, 그는 귀를 향하게 했다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그리고 보통 부사는 있으나 없으나 한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to the radio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listen과 to the radio는요. 비록 타동사와 목적어 관계는 아니에요. 자동사와 부사의 관계이지만 이 타동사와 목적어 관계 못지않게 이 listen은요. to 명사하고 거의 대부분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것도 알아놔 보세요. 주어와 자동사만으로 항상 완전한 문장 구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부사에도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 해도 우리가 개념 정의를 과소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의 동사들이 많은 동사들이 개념을 반영하고요. 또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을을 어쩌고 동사 뒤에 명사 어쩌고를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사니 타동사니 하는 최종적 판단은 문장을 통한 접근에 맡긴다라고 알고 있는 게 더 이해도 쉽고 또 명쾌한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보통은 국어의 목적어는 영어의 목적어로 국어의 부사는 영어의 부사로 영작을 하면 되지만 이따금씩 서로 교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대한 직관이 생기기 전까지 을을에 의존할 때 우리가 을을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착각하기 딱 쉬운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께 선별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때 각 단어들을 암기하는 방법과
또 그러한 동사가 쓰인 문장을 만났을 때 독해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영작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복습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어의 동사는 자타 동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니 되게 신기하죠.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 혼자만의 당하는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또 영향을 주는 분위기를 낼 수도 있으니까 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동사의 뜻을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놔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네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국어에서 명사에 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조사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영어에도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 경우와 전치사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이따금은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할 때가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두 언어에서 발생하는 현상만 놓고 보자면 어렵지 않은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문법 용어 속에 이러한 쉬운 현상들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선생님은 오늘 수업하는 동안 여러분들께 실제 현상을 보여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기 편안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따금씩 여러분들께서 이 문법은 영어 공부의 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이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다면 영문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용어 위주의 이 비실용적인 영문법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앞으로 영문법이 이 독해와 영작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실용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영문법의 실용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